안녕하세요. 진짜 40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임사부 임정훈입니다. 아직도 제 외모를 보고 의심의 눈초리로 400개 갖고 있는 거 맞아? 라고 하는데 제가 다음에는 저희 매장 리스트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롯데호텔에서 셰프로 근무했었고요. 그리고 스쿨푸드라는 외식업체에서 R&D 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매장도 직접 20개 이상을 운영했었고요. 그래서 믿으셔도 됩니다. 지금 네. 아무도 그 말을 안 믿으실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고 치고 네네. 결론적으로 자영업으로 진짜 월 1000만 원 벌 수 있나요? 100% 장담할 수 없지만 벌 수 있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사기꾼 아닌가요? 아우 절대 아니야. 아마 들어보면 나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그 방법이 뭔가요? 월 1000만 원 벌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4가지가 있는데 아마 들어보시면 납득이 가실 겁니다. 첫 번째로는 보통 홀매장을 많이 운영하잖아요. 홀매장에서 기존하고는 다른 게 우리가 2년 전에 이 팬데믹 현상이 오면서 되게 많이 시장이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으로 사시는 것은 단독 매장으로서는 거의 저는 돈을 벌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영업시간도 짧아질 뿐더러 그리고 많은 장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 수 있는 방법은 홀매장은 홀도 운영하면서 테이크아웃이 가능하고 그리고 배달도 같이 할 수 있는 동시에 이 3가지가 운영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은 1000만 원 이상 벌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찾을 때 어차피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라면 사실상은 아이템 선정에 있어서 이 3가지가 동시에 가능한 메뉴를 해야 합니다. 가능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매장에서 배달할 수 있고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이 3가지 형태를 어떻게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은 아마 수익을 내기는 많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홀매장 팁이 뭔가요? 홀매장에서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제가 예를 들어서 직접 본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용산에 있는 굉장한 유명한 떡볶이 브랜드가 있습니다. 떡볶이라는 곳인데 거기가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그렇게 잘 되는 매장도 사실 매출이 반토막 이상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살아났던 방법은 뭐였냐면 기존에는 배달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고 테이크아웃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서도 결국은 탈출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로 밀키트 시장을 봤었고요. 또 본인의 브랜드를 가지고 집에서 편하게 조리를 해 먹을 수 있는 밀키트 떡볶이를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온라인에서 판매를 했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포장에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을 굉장히 예쁜 포장 용지를 사용해서 고객들 꼭 사고 싶을 정도로 이걸 먹고 싶을 정도의 이 디자인과 그리고 예쁜 구성으로 포장에 힘을 많이 줬었고요. 그리고 배달조차도 그렇게까지 브랜드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배달을 하지 않았었는데 끝내는 배달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홀매장은 매출이 반토막 이상 떨어졌는데 이 밀키트 시장에 들어갔던 거 그리고 포장에 더 힘을 줬던 거 그리고 배달에 힘을 줬던 걸로 인해서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1000만 원 이상 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가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 그러면은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기 위해서는 단순히 장사 이상으로 포장 용기를 판다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네. 배달을 한다던가. 그쵸. 이게 전에는 그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많이 모여서 같이 뭐 사람들하고 모여서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뭐 음식 먹고 이렇게 어울렸었는데 지금은 현재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탈출구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밀키트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배달 쪽으로 분산시키지 않으면 홀매장 안에서는 매출 올리는 건 쉽진 않아요. 자영업으로 월 1000만 원 벌게 해주신다고 하던 네네. 밀키트? 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좀 귀찮지 않나요? 근데 당연히 귀찮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건 현재 밀키트가 정확히 뭐예요? 가장 쉽게 얘기하는 거는 기존에 이제 된장찌개를 집에서 뭐 여러 가지 내가 시간을 써가면서 장을 보면서 재료 사가지고 음식을 해먹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내가 굳이 장 보면서 손질 안 하더라도 다 손질된 음식들이 조리에 맞게끔 거기에 정량대로 매뉴얼이 다 주어지거든요. 그 정량 안에서 그냥 내가 쉽게 간편하게 해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떤 주부가 이걸 사 먹어? 하는데 사 먹는다는 거죠. 굉장히 지금 시장이 커졌습니다. 제일 친한 후배가 라는 밀키트 우리가 제일 큰 회사인데 창업을 했던 친구인데요. 그 친구 말로 제가 최근에 들었을 때는 한 6년 만에 회사 매출이 한 3천억 이상이 됐다는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벌써 2~3배 이상 성장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예를 들어 순두부찌개를 파는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걸 보고 계세요? 네네. 가능한가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본인이 만약 인기가 없는 집이라면 사실 불가능하겠죠. 포장이나 밀키트 사업은 장사가 처음부터 안 되는 매장에서는 쉽진 않아요. 하지만 기존에 지금 운영하는 매장에서 단골이 많거나 아니면 인기가 많았던 집들은 밀키트 간편 포장식을 했을 때 사가는 분들은 분명히 많습니다. 왜냐면 이 현상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식사하는 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이 음식을 집에서 편하게 포장해서 가져와서 먹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아마 저는 잘 된다고 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새로운 거를 도전하는 게 되게 무섭잖아요. 네네. 포장해주는 것도 누가 사 이런 게 있는데 네네. 어쨌든 그런 걸 다 도전해보면은 좋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왜 남들은 다 하고 있는데 왜 못한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당연히
당연히 한다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뭐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이제 굶어 죽느니 네. 이거를 포장 용기를 한번 도전을 해보셔라 네. 이런 건데. 그쵸. 근데 지금 밀키트가 사실 40, 50대 자영업자분들이 일단 용어도 어렵고 사실은 그냥 포장을 해주는 건데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배달이라는 게 되게 친숙한데 네네. 어쨌든 두 번째 방법이 그럼 배달인가요? 뭐죠?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배달이 수익을 만들긴 더 쉬운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투자비하고 이런 시설비들이 훨씬 더 홀매장보다 조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배달 같은 경우는 온라인상에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집기와 기물을 이용해서 다 브랜드를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올리기에는 사실상 홀매장보다는 훨씬 좀 수월하다 봅니다. 그럼 배달을 누구나 잘하고 싶잖아요. 네네. 근데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네네. 배달 그거 수수료 떼먹는 거 아니냐. 네네. 그걸 희게 만들고 네네. 잘 되는 데만 잘 되게 하면서 우리가 망하지 않았냐 네네. 라고 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것은 처음부터 이제 설정하기 따라 달라요. 제가 이제 하지 말라는 것들은 그건 저가의 매장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가 단가가 객단가가 낮은 것들은 처음에 운영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수수료, 배달료에 빠져나가면 결국 남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꼭 세트 메뉴 아니면 사이드 메뉴를 잘 활용해서 객단가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수료 그리고 배달료에 대해서 이것을 내고 난 다음에 수익을 가져가려면 무조건 객단가가 높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객단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이드 메뉴와 세트 메뉴 구성을 굉장히 잘해야 합니다. 근데 배달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네네. 그럼 뭐 배달에 대한 겁을 먹고 있다거나 네네. 배달을 시작하기 어려울 텐데 네. 뭔가 배달의 민족도 해야 될 것 같고 배달료도 걱정되고 네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그거를 먼저 뒤로 밀어내고 왜 이 배달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했던 주방 집기와 시설을 이용하면서 이 한 공간에서 내가 만약에 김치찜 가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화구가 있을 거잖아요. 당연히 불을 써서 끓여야 하니까 냄비도 있을 거고. 근데 홀매장에서는 김치찜만 팔아야 돼요. 보이는 게 김치찜이기 때문에. 하지만 배달상에서는 내가 김치찜을 하더라도 같은 화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찜닭 브랜드를 넣어가지고 찜닭을 또 할 수 있어요. 왜? 화구를 사용하고 냄비를 똑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재료만 다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 방안이 높은 거죠. 그러면서 추가 매출, 김치찜이 월 1,000만 원 팔았다. 근데 찜닭으로 월 500만 원 정도 매출을 돌려주면 당연히 매출이 합치면 1,5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에서 있는 가게들을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하면 없더라고요. 네네, 그게 맞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깃집인데 네네. 거기서 김밥을 배달을 하는 네네. 거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고깃집 말씀하셨는데 고깃집에서는 기존에 냉면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삼겹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삼겹살 브랜드 배달 브랜드가 되는 거고 냉면 브랜드를 또 배달 브랜드 하면 돼요. 근데 시설 투자비가 들어갈 게 없잖아요. 기존에 냉면이 있었고 고깃집이니까 고기를 팔고 있었고, 그러니까 홀매장에 구워준 삼겹살 매장을 한들 배달 브랜드 왜 못할까요? 그러다 보면 추가 매출이 당연히 냉면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삼겹살이 일어날 것이고, 홀에서 매출이 일어날 것이고, 뭐 그런 매출을 수익 올리는 거 쉽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 이게 우리 편견 입장에서는 삼겹살 파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삼겹살만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냉면 지존이라는 그냥 이름만 갖다 붙이고 네네. 냉면 배달 전문점이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페이크를 해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겠네요. 지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이 아마 배달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소를 보면 겹치는 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 이런 배달 전문 매장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 걸 하신 분들이 그럼 떼돈을 되게 벌었겠네요. 초기에 들어간 분들은. 그쵸. 지금도, 왜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달하면서 항상 식사라는 거는 메뉴라는 카테고리가 뭐 아침에 잘 되는 게 있고, 점심에 잘 되는 게 있고, 저녁에 잘 되는 게 있고, 야식에 잘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한 개 단일 브랜드만 가지고 있을 때는 잘 되는 시간대만 잘 됐는데, 배달 매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설은 그대로 있고, 내가 아침에 잘 되는 브랜드, 점심에 잘 되는 브랜드, 저녁에 잘 되는 브랜드, 야식에 잘 되는 브랜드를 하나씩 그냥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매출은 꾸준하게 일어나겠죠. 그거에 대한 정보를 그럼 댓글에 적어주시나요? 만약에 요청하신다면 저는 제가 성심성의껏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도사잖아요. 사기꾼이. 아니에요. 전도사. 오케이.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근데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나 다 들었어. 근데 나 뭐 해야 돼? 어디서 뭘 해야 돼? 라고 할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이제 이런 아이템을 선정할 때 어떤 거 선정하냐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내가 지금 하고 싶어하는 동네 이 상권을 한번 보는 거예요. 배달 상권을 들어가서 내가 한식 카테고리건 일식 카테고리건 맛집 랭킹을 한번 보는 거예요. 맛집 랭킹에서 상위에 랭크된 한 10개 매장 정도를 보면요, 겹치는 컨셉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중식이다? 그럼 마라탕이 한 5개가 있어요. 나머지는 뭐 짜장면도 있고 짬뽕도 있을 건데, 근데 마라탕이 5개가 있으면 이 동네는 마라탕이 잘 되는 상권이거든요. 이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일 잘 되는 매장, 주문수가 가장 많은 매장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왜 잘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브랜드 가치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나도 그 잘 되는 장점을 찾아가지고 우선 매장을 여는 거죠. 근데 5개가 있고 매장이 많은데 될까? 나 그냥 차라리 없는 거 할 거야 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없을까요? 왜 없는 거를 내가 찾아서 해야 할까요? 굳이 잘 되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그 잘 되는 거 안에서 하면 조금이라도 나눠 먹을 수가 있는데, 없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템들은요. 그럼 잘 되는 매장들을 따라서 만드는 게 오히려 승률이 높다는 건가요? 오히려 저는 그게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자영업자 입장에서 갑자기 뭐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해라 이게 아니라, 네네. 내가 만약에 김치찌개를 팔고 있으면은 네네. 삼겹살 구워주는 뭐 그런 브랜드를 그냥 이름만 만들어서 네네. 그 배달을 따로 하라는 거죠. 주방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면 항상 상권이라는 거 다 달라요. 어디는 회사 상권이 있고, 어디는 뭐 아파트 단지가 많아가지고 가족 단위가 사는 상권이 있고, 뭐 혼자 사는 상권도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메뉴는 정말 다 달라요. 잘 나가는 것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 지역에서 현재 잘 되고 있는 아이템이 뭔가를 보고 찾아서 들어와야 돼요. 그럼 네 번째는 뭐죠? 자, 마지막 4번째, 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제는 오토 매장으로는 저는 절대 돈 벌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직접 운영하지 않는 이상은 1000만 원 이상 번다는 것은 저는 아마 되게 힘들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직접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광고를 할 때 사장님 없어도 월 1000만 원씩 벌 수 있어요 라고 광고를 하잖아요. 네네. 그게 안 되나요? 저는 그게 정말 보고 싶어요. 그렇게 돈 벌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을 만나고 진짜 어떻게 벌 수 있는지 궁금하긴 해요. 당연히 버는 사람 있겠죠. 근데 상위의 소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진짜 평균적으로 다 그렇게 벌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듣고 싶어요. 그 이유는 직접 운영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정도의 퀄리티가 나올까? 그리고 인건비가 그렇게 높은데 과연 그 인건비를 감당하면서까지 수익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직접 운영하지 않는 이상은 좀 쉽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요약을 하면은 뭐죠? 직접 하라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했을 때는 코로나 시국에는 어쨌든 새로운 기회들을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밀키트 같은 이제 포장을 해라. 네네. 두 번째가 배달을 네. 반드시 뚫어봐라. 겁을 먹지 말고. 네네. 그리고 세 번째가 본인이 지금 주력으로 하는 거 말고 다른 업종들을 배달 음식으로 팔면서 새로운 브랜드를 이제 같은 그쵸. 주방에서 해라. 네, 결국은 파생이죠. 내가 삼겹살을 했을 때 냉면을 배달할 수 있고 삼겹살을 배달할 수 있는, 기존에 갖고 있던 시설 안에서 파생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라 입니다. 네 번째는 깨를 부리지 말고 일단 월 1000만 원 벌 때까지는 본인이 직접 직접 하라. 운영을 해라. 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진짜 이러면 1000만 원 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아직 말하지 않은 비밀 하나 있는데, 딜리버리는 최고의 장점은 장사가 안 되실 때 다시 새롭게 브랜드를 바꿀 수 있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월 1000만 원 벌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제가 봤을 때 이걸로 안 될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뭐 그러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정보가 부족해요. 그러면은 이것도 댓글이나 네네. 그런 데다가 좀 더 구체적인 정보, 아무래도 네네. 유튜브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구체적인 정보를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꼭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거나 메일로 그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신 거대로 하면은 될 것 같은데, 네네. 그 방법을 정확히 보통 모르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 정보를 좀 주시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정보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에게 꿀팁을 드리는 전도사 임사부 임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